예, 갑자기 뭐 외국인들의 매도도 매도고요. 키프로스 뭐 유럽 쪽 악재가 갑자기 또 시장을 짓누르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마켓 포커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켓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 이성호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지수가 좀 흔들렸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쓰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여러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시장의 악재일까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공감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키프로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키프로스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군사훈련 단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새로운 나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낯선 나라인데요. 키프로스가 도대체 어떤 그 악재가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을 짓누른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다른 말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나라라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럽 동남부 지중해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데 이 키프로스로 인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번쩍 한번 들었다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로존하고 IMF가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키프로스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뭐 진통이 있었습니다.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정인데요. 그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키프로스는 사실상 뭐 그리스가 어려워지면서 한 2, 3년 전부터 구제금융이 기정사실화됐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별달리 새로울 것도 없었습니다. 또 유럽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도 0.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금자들한테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사태가 좀 꼬였습니다. 원래 키프로스가 요청한 자금은 170억 유로였는데요. 이 중에서 100억 유로만 지원을 하고 58억 유로는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이죠. 10억 유로 미만에 대해서는 6.75%,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의 일회성 세율을 책정해서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를 받아도 부족한 판에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려되는 그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고 벌써부터 은행들 앞에 장사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예, 그게 바로 큰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은행이 안전한 이유는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네. 정부에서 보호를 해준다라는 건데 바로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대부분 채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헤어컷을 일정 비율 이렇게 했는데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 헤어컷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게 유로존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뱅크런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 그리고 환율이 한 차례 출렁거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만에 하나 스페인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스페인 지금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정말 뭐 만에 하나 스페인이 이게 구제금을 지원받게 됐을 때 스페인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걸 그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손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재정 불량국들 뭐 스페인 뭐 다른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의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만 키프로스에서만 뱅크런이 아니라 다른 재정 불량국에서도 뱅크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게 이제 그 비화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예금자들이 상당히 혼란 그리고 충격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뭐 키프로스라는 나라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느냐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연관돼서 정말 우리가 세계 시장이 흔들릴 만한 큰 나라들까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지금의 가장 불안 요인인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뭐 소액 예금자들에게는 좀 보호를 해줄 것이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10억 유로 미만, 10억 유로 이상이 돼서 6%, 9%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가혹하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런 조치는 키프로스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키프로스에는 지금 여당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뭐 대부분 많은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건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도 변경하는 것을 좀 용인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소액 예금자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2만 유로 이하는 뭐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이상에서도 좀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하자는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결이 원래는 지난 일요일 17일 날 하기로 했다 18일로 미뤄졌고요. 예. 이게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뤄지는 겁니다. 또 19일로 미뤄졌고 지금은 뭐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 안에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돼야 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수가 있죠. 그쵸, 예. 이게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겠죠. 그래서 은행 영업도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진통이 좀 겪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쪽에서 58억 유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유로존 그리고 유로존과 IMF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뭐 예. 이 유로존 정책 당국이 예. 그 키프로스의 좀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확인해주는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프로스 은행 예금 가운데 러시아 예. 쪽 예금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200억 유로 정도 되는데 네. 키프로스의 전체 예금이 한 680억 유로 정도 됩니다. 100조가 좀 넘는데 이게 GDP의 8배나 되는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러시아에서도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러시아 마피아들 뭐 이런 쪽에서 조세 회피 또는 돈 세탁을 목적으로 키프로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검은 돈들이 조세 회피나 재산 도피를 위해서 이 키프로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특수성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런 돈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지금 세금 부과가 키프로스의 특성 하에서만 시행이 될 것이고 뭐 다른 나라들 기타 재정 취약국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스페인도 그렇고 이런 나라에서는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유로존 당국자들이 한마디만 해주면은 네. 뭐 이런 문제는 싹 일거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이 아시는 내용들은 뭐 이분들이 모를 리는 없겠죠.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부각이 된다면 지금의 충격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일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 민간인들 차원에서는 일단 예금 뱅크런 사태를 막는 건데 일단 지금 은행들이 폐점하고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막혀 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 부분들 뭐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 공간 키프로스를 통해서 지금 유로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좀 자세하게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공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반등세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 이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반등세라는 것은 이게 지금 지지부진한 코스피 시장을 일컫는 말인지요. 반등세라는 말은 또다시 반등이 일어날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인지요. 풀어주십시오. 예, 일단 뭐 시장이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지금 한 0.49%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키프로스와 관련된 문제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혼란이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키프로스로 인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뱅크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 뭐 아시다시피 키프로스로 인한 뱅크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도 물론이고요. 그러나 당사자인 유럽 그리고 뉴욕 증시 모두 다 상당히 초반에는 낙폭이 컸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하면서 낙폭을 줄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하락에 그쳤고요.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지 못하면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그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 문제가 그리스 문제처럼 그렇게 장기간 악재로 가면서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500억 이상 팔면서 이거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그 3,500억 팔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만 3,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 때문에 그렇게 판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지난주 14일 날 아시다시피 갤럭시 S4가 공개를 됐는데 미리 뭐 그 여러 가지 사전 유출되고 뭐 혁신에 대한 부분이 좀 평가를 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신제품
공개를 하면 그 이후에는 항상 좀 주가가 조정이 있었죠. 떨어졌었던 그런 것에 불과하다. 즉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한 어떤 독립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을 판 거지 우리 시장 또는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주식을 판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FTS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식을 판 부분이다.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도, 네.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도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오늘 반등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로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뭐 어저께 출렁거렸습니다만은 예. 시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점진적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공간 키프로스와 반등세로 시장 분석해봤고요. 함께한 분은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